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 레이첼 램버트의 자연되기 발췌물입니다. 우리가 보통 스스로를 자연이랑 좀 분리해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글은 이런 질문을 던져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자연 그 자체라면 이 거대한 지구 생명체 안에 또 다른 자연적인 존재, 뭐 그런 거죠.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안에 그 내적인 자연이랑 바깥 자연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소마틱스라는 걸 통해서 이 연결을 다시 어떻게 느낄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을 쭉 따라가면서 우리 몸의 지혜, 또 자연과의 교감 이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글을 보면요. 우리가 예전 수렵 채집인에서 농부로, 또 흙에서 콘크리트로, 가슴으로 느끼던 것에서 이제 머리로 생각하는 쪽으로 옮겨가면서 자연이랑 점점 멀어졌다고 지적해요. 근데 흥미로운 게 인간, 그러니까 휴먼의 어원이 흙, 휴머스에서 왔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우리는 흙의 존재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이 단절된 느낌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작가는 그 답을 자연 속에서 찾더라고요. 예를 들어 코널 황무지에 그냥 누워서 땅이 몸을 받쳐주는 걸 온전히 느꼈던 경험 같은 거예요. 자연이 우리 몸한테 마치 잊고 있었던 어떤 동일적인 감각, 그걸 다시 일깨워준다는 거죠. 아,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여기서 이제 소마틱스라는 개념이 중요해지는 거죠. 이게 단순히 몸을 인식한다기보다는 몸을 안에서부터 경험하는 거예요. 살아내는 경험. 보통 우리가 거울 보고 내 몸이 이렇구나 하잖아요. 그건 밖에서 보는 거고 소마틱스는 그 반대죠. 내 피부 안쪽에서 내 목뼈나 근육, 숨결 같은 걸로 세상을 직접 느끼는 거. 내가 주체가 되는 경험이랄까요? 작가가 땅에 누워서 편안함을 느꼈던 것처럼 이 외부 자연이 우리 안의 자연을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몸의 감각들, 또 중력과 내 뼈의 관계, 심지어 뇌를 그냥 생각하는 기계가 아니라 어떤 물질 덩어리로 느껴보는 것. 이런 모든 감각들이 우리를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딱 머무르게 하는 그런 강력한 다치기일 수 있어요. 복잡한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몸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와, 그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특히 지성이라는 게 꼭 뇌에만 있는 게 아니다. 이 생각은 참 신선해요. 책에서 캔다스퍼트 박사 연구를 인용하면서 신경펩티드라는 게 온몸에 퍼져 있다는 바디마인드 개념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냥 재밌는 과학 상식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우리가 흔히 직감이라거나 몸이 먼저 안다,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게 단순 비유가 아니라 진짜로 몸 전체에 퍼진 지능망에서 오는 신호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그 직감이나 본능 같은 게 그냥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몸 곳곳에 퍼져 있는 그 신경 페페이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되는 생리적인 지성의 표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몸이 생각하고 느낀다, 이런 개념으로 확장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머리 중심의 사고에서 좀 벗어나서 몸 전체가 가진 지혜를 좀 더 신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도 되고요. 그래서 작가가 어센팅 무브먼트라는 수련 경험을 나눈 것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일부러 뭘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생각이나 판단 다 내려놓고 몸이 움직이고 싶은 대로 뒀더니 팔자로 손을 빤다거나 하는 전혀 예상 못한 몸의 언어가 나왔다고 하잖아요. 이건 진짜 머리가 아니라 몸한테 발언권을 주는 느낌인데요. 네, 맞아요. 보니 베인브리지 코엔이라는 분도 말했듯이 움직임이야말로 우리의 첫 번째 인식 수단이고 또 생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너무 분석적인 뇌 활동에 익숙해져서 놓치기 쉬운 몸 자체가 가진 어떤 지능적인 인식들. 그런 것들을 움직임이나 접촉을 통해 다시 깨울 수 있다는 거죠. 자연 속 동물이나 식물들이 환경 변화에 굉장히 정교하게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면 꼭 뇌 중심이 아니더라도 훨씬 더 넓은 차원의 지성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비슷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거였어요. 우리 몸 세포의 절반 정도만 인간 세포고 나머지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같은 미생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 그대로 그냥 걸어다니는 생태계인 셈이더라고요. 우리가 숨 쉴 때마다 공기랑 산소, 이산화탄소를 계속 교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늘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일종의 반투과성 막 같은 존재라는 거죠.
작가가 소랑 눈을 맞췄을 때 그 경계가 흐릿해지는 듯한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네, 그 관점이 참 중요해요. 인간이 된다는 것이 뭔가 분리되고 통제하는 과정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변과 주고받는 흐름 속에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이게 자연스럽게 수용이라는 키워드로 연결이 됩니다. 작가가 달리기를 할 때 아, 내가 왜 이렇게 못 따르지? 하고 스스로를 판단하면 오히려 몸이 굳잖아요. 근데 그냥 아, 지금 나는 이렇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변화가 저절로 일어났다는 경험. 그거죠. 자연은 사실 뭘 판단하지 않잖아요. 그냥 존재하고 변화할 뿐이죠. 타이치에서도 마음에 가는 곳으로 기, 에너지가 흐른다. 이런 말 있잖아요. 억지로 뭔가를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냥 몸의 감각으로 돌아와서 지금 상태를 알아차리고 수용하는 것. 그게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트라우마 치유 전문가인 피터 레빈 같은 분도 비슷한 말을 하죠. 몸의 감각에 집중할 때 얼어붙었던 것 같던 그 자연적인 치유 과정이 다시 흘러가기 시작한다고. 결국은 이 수용과 알아차림이 우리 안에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와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인 셈입니다. 오늘 저희는 레이첼 램버트의 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본질적으로 자연의 일부라는 것, 그리고 소마틱스적인 자각, 즉 몸의 감각과 현존, 또 수용을 통해서 그 깊은 연결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센틱 무브먼트라든가 자연과 직접 교감하는 경험들도 다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지혜를 깨우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내 몸의 상당 부분이 사실 비인간, 미생물로 이루어져 있고 나는 내 주변 환경과 끊임없이 물질을 주고받는 그런 반투과적인 존재라면 진짜 나라는 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깊은 연결성과 투과성을 온전히 알아차리는 것이 오늘 하루 여러분이 세상을 경험하고 또 관계 맺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